안녕하세요. 세일러 성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의 모든 것 책플미 오늘 8월 7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죠? 예, 잘 보냈습니다. 네, 또 아침에 또 3% 예, 가셔가지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오면서 들으면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지난주도 미국 시장이 소폭 조정에 들어갔는데 예, 전주 시장이 어떻게 됐는지 쭉 한번 얘기해 주시면서 예, 결국은 지금 금리, 예, 네, 금리하고 주가하고 예, 비교해 봤을 때 예, 주식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한 5% 예, 정도 되니까 예, 지금 단기채 워런 버핏이 단기채를 최근에 예. 샀는데 뭐 다 5%대잖아요. 예, 그죠? 1개월, 3개월, 6개월 비슷하게 5.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최강무님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주식 시장이 이 금리하고의 예. 투자 매력도에서 예, 봤을 때는 약간 애매한 구간이라서 예, 그래서 조정이 있다. 예.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그러려면 주식에서 매력도가 여기서 생기려면 예, E가 더 쭉 올라오면 예, PR이 그렇습니다. 낮아지면서 예. 그렇죠. 주식 이거 역수로 하면 어닝스 일드인가요? 예. 그게 어닝스 일드라 하면 만약에 PER이 20배가 아니라 10배가 되면 10%가 그렇죠. 되는 거고 예, 예. 지금 20배니까 5%. 예, 여기서 어닝이 떨어져서 예. 이익이 감소하면 이게 25배, 30배 예. 되면 그러면 주식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채권보다 못하게 되니까 예, 그런 말씀을 쭉 해주셔서 최근에 조정의 원인은 일단은 좀 금리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S&P 500 그러면 지금 밸류에이션 체크 좀 한번 쭉 예.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알겠습니다. 네. S&P 500 주간으로 2.3% 정도 하락을 했고요. 12개월 포드 EPS는 0.5%가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에 빅테크들 7개 종목 중에서 6개 종목의 실적 발표가 끝났고요. 네. 엔비디아만 남겨놓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8월 23일 날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시장에 있어서는 그리고 또 반도체 섹터, 우리나라 테크 섹터에 있어서는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상당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고요. 강세장이 도래했는데도 왜 내 주식은 안 올라가지? 이제는 강세장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동시에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참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겸비를 했을 때 정말 투자의 고수가 되고 강세장에서 돈을 벌 수가 있고 약세장에서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뭐 최근에 나오는 뉴스로 봐서는 수요가 뭐 당장에 꺾일 것 같지 않아서 실적도 실적이지만 이 회사가 주는 가이던스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주간으로 보면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엔비디아, 테슬라 뭐 이렇게 해서 대체로 한 3에서 적게는 한 7%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 가운데서도 아마존 같은 경우가 5.6% 올랐는데 아시다시피 이카머스 쪽에서의 그 수익성 개선 이 부분하고 또 향후 가이던스 상향 조정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빅 세븐 중에서는 아마존만 유일하게 5.6% 올랐고요. 다른 것들은 3에서 7%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아마존도 뭐 주간 단위로는 5%인데 예, 금요일날 8.3% 가까이 예, 올랐으니까 그렇습니다. 주중에는 한 3% 정도 빠지고 예, 있었다 그죠? 맞습니다. 다른 빅테크들하고 뭐 비슷한 예, 그런 주가 하락을 기록을 하고 있다가 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면서 하루에 8% 예. 올라가면서 주간 단위로는 가장 잘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YTD를 보면은 앞자리가 좀 약간 바뀐 것들도 있습니다. 네. 애플이 거의 한 50% 좀 넘었다가 40% 기록하고 있고요. 그러네. 마이크로소프트 36%, 알파벳 45%, 그리고 아마존 66%,
엔비디아는 뭐 여전히 200%, 테슬라 100%, 메타 158%, 이렇게 뒤에 한 3개 정도가 세 자릿수, 그리고 앞에 4개가 한 2자릿수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8월 4일 기준으로 YTD로 보면은 S&P 500이 거의 20%까지 갔다가 16.6% 기록을 하고 있고요. 12개월 포워드 EPS는 연초 이후 1.7%가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8월 4일 기준으로 PER은 19.4배에 거래되고 있고 PBR 4.24배, 그리고 ROE 21.89배. PER이 거의 한 20배 근처까지 이렇게 19.9배 이렇게 갔다가 최근 주가 조정으로 19.4배까지 떨어진 상황이고요. 상승률 쪽에서는 아까 빅테크 말씀드렸으니까 JP모건이 마이너스 3.1%, P&G 마이너스 0.7%, 엑슨모빌이 3.1%가 올랐는데 최근에 유가가 조금 올라서 한 82불 정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영향을 받아서 에너지 섹터가 지난주에는 다른 타 섹터들 비해서 선방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익 조정은 크게 변화가 없고 아마존이 주간 기준으로 15.1% 정도 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됐고요. 테슬라 1.2%, 그리고 나머지들 그냥 강보합, 약보합 이 정도 수준에서 이익 추정치는 움직이고 있는데 최근에 그 2분기 실적 자체가 거의 다 마무리된 상황에서 실적 추정치의 상향 조정 추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PER도 30배 근처에 갔던 것들이 조금 떨어져서 애플이 28배에 거래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29.4배, 그리고 구글하고 메타 20배 내외, 아마존 37.8배, 테슬라 60.2배, 엔비디아 47.1배, 그리고 유나이티드 헬스 19.1배, P&G 24.1배 이 정도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좀 조정을 받았고 PER도 약간 조정을 받는 그런 양상이 좀 나타났고요. 그리고 섹터 흐름 밑에 보시면은 아마존 호실적으로 인해서 자유소비재 섹터가 마이너스 0.23% 정도 그 전체 S&P 500 대비나 타 섹터에 비해서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너지 섹터가 1.15% 정도 주간으로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실적 발표를 거의 마무리해가고 있는 상황인데 S&P 500 기업 중에 84%가 실적 발표를 완료했고요. 이 중에 79%가 EPS 컨센을 상회했고 65%가 매출 컨센을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그 S&P 500의 포워드 EPS 추이를 보면은 231.4불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으로 보면은 약간 실적 발표 초기에 주춤했다가 본격화되면서 이익 추정치가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익 자체에는 또는 실적 자체에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번 주에 실적 발표하는 회사로는 UPS, 그리고 일라이릴리, 리비안 이 화요일에 실적 발표가 있고요. 디즈니가 수요일, 그리고 알리바바가 목요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S&P EPS, 포워드 EPS는 최근에 빅테크들이 다 컨센을 상회했는데 조금씩 엇갈리는 그 내용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빅테크들에 의한 실적 상향 추세는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아까 그 승프로에서 얘기했던 장표를 그대로 좀 가져온 거랑 똑같은데 미국제 10년물 금리하고 주가, 미국제 10년물을 가장 많이 보니까 최근 1년간의 그 추이를 보면 주가하고 좀 임플리케이션이 한 두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빨간 선이 미국제 10년물이고 까만 선이 S&P 500인데 작년 10월에 S&P 500 특히 이제 이걸 비롯한 미국 주식장이 이제 저점을 찍던 때 기억하시죠? 네. 그때 보면은 미국제 10년물이 4.2%를 돌파했었습니다. 그렇죠. 4.24%였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정점을 찍고 다시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S&P 500 까만 선이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간간히 올 초에 또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S&P 500이 좀 하락 압력을 받았었고, 그 이후로는 약 뭐 4%를 좀 넘기도 했었지만 대체로 3월 이후부터는 미국채 10년물이 4% 내외에서 4% 밑에서 그냥 등락하는 모습을 보였었어요. 3월에는 SVB 사태가 있어가지고 10년물 자체가 좀 튀어오른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4% 밑에서 박스권 흐름을 보인 데다가 1분기 이후에 미국 기업들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었잖아요. 컨센서스 대비 상회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타났었는데 그 실적 개선 호조에 힘입어서 S&P 500이 힘을 받으면서 4,500 이상까지 올라가다가 최근에 이러저러한 이유, 그러니까 일본의 YCC, 그리고 피치의 신용등급 강등, 그리고 재무부의 채권 발행 증가 예상,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펀더멘털 또는 심리, 수급 요인에 의해서 채권 금리가 4% 이상까지 올라갔다가 금요일 날 한 14bp 빠져서 4% 초반을 기록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제 4% 위에 있는데, 이렇게 4% 위에서는 최근 1년간의 어떤 경험치로 봐서는 미국 주식시장이 항상 안 좋았다고요. 예, 약간 좀 하방 압력을 받거나 좀 상승이 좀 둔화되는 양상, 그리고 그 기울기가 가파를 때, 그 네. 국제금리 상승의 기울기가 가파를 때 특히나 힘을 못 쓰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 두 가지 임플리케이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요 금리가 좀 떨어져 줘야 되는데 금리가 떨어지겠냐 아니면 위에서 계속 고공행진하겠느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미국의 지금 부채가 정부 부채가 한 32조 달러가 좀 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뎁슬링이라고 해서 부채 한도를 상향 조정하면서 지금 열심히 이제 채권 찍어내고 있는데 그 32조 달러에 해당되는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거의 4경이에요. 4경. 이 4경이라는 돈이 계속 만기가 들어오는데 이 만기가 들어오는 미국 국채 원금과 이자를 또 결국은 채권 발행해가지고 다시 국채 차원 발행해가지고 갚아야 되는데, 지금 이 금리로 계속 미국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되니까 미국 정부로서도 엄청 부담스러울 거라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미국 정부로서는 금리를 낮춰야 돼요. 금리를 낮추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최근에 금리를 올린 것은 물가를 잡고 물가를 잡아야 시중금리가 떨어지게 되니까 그런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 4% 넘을 때마다 좀 무섭긴 한데, 그죠? 이 4% 넘으면 또 금리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할 거다. 좀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지난번 아까 은행 사태 얘기하셨던 것처럼 어떤 크레딧 리스크만 발생하지 않으면 그죠? 금리는 다시 또 떨어진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국의 부채 발행량이 상당히 많은 상황인데 그런 어떤 수급 요인이 약간 금리의 상승 압력을 키우는 게 아닌가 싶고요. 다른 펀더멘털한 요인으로 봤을 때는 물가는 최근에 계속 저희가 체크해 봤지만 시장 컨센서스보다 낮게 나오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경기 차원에서도 약간 그 둔화하는 조짐, 일부 이제 그 투자나 소비나 이쪽에서는 이제 좀 견조한 상황이지만 그게 막 세게 튈 것 같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펀더멘탈 요인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보면은 이 수급 요인, 그러니까 국채 발행량 증가 이런 부분만 어느 정도 넘어가면은 안정을 찾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관점의 차이인데요. 그런 부분을 그냥 버티느냐, 아니면 그런 부분에 그런 구간에서 적극적으로 뭘 해보겠느냐, 그런 그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뭐 4% 이상에서는 버텨야죠, 뭐. 그리고 최 장모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미국의 지금 MMF 잔고가 5조 달러가 넘고 또 예금 잔고도 뭐 17조 달러가 넘기 때문에 이 최근에 늘어난 국채 발행 물량을 소화할 그런 여력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건데 워런 버핏도 난 뭐 매주 사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실제로 미국 국채 금리가 4% 5%면 상당히 매력적인 거죠. 예, 네, 그렇죠. 그래서 뭐 무난하게 소화되지 않을까 예,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어쨌든 미국 10년물 국채하고 기대 인플레이션, 장단기 금리차, 하이힐드 스프레드 이렇게 보면은 미국채 10년물이 4.03%로 주간 기준으로 8bp가 늘었고요. 미국채 2년물이 4.76%, 주간 기준으로 11bp 빠졌고요. 장단기 금리차는 마이너스 73bp, 마이너스 폭이 거의 한 100bp까지 갔다가 네. 최근에 장기 금리가 그러네요. 늘어나면서 높아지면서 장단기 금리차의 마이너스 폭은 오히려 축소됐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그 특징이 있는데 2년물이나 이게 단기물은 굉장히 안정되게 움직이고 있고요. 장기물만 아까 그런 수급 요인 때문에 좀 튀는 현상이 좀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은 브레이크 이븐으로 봤을 때 2.37%고요. 주간 기준 2bp 빠졌고, 실질 금리는 장기 금리가 오르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빠지면서 1.66%, 주간 기준으로 10bp 정도 올랐습니다. 회사채 금리가 26bp 올라서 5.0% 기록을 하고 있고요. AAA 기준으로요. 그리고 BAA 기준은 25bp 올라서 6.04%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힐드 및 하이힐드 스프레드 보면은 하이힐드가 지난주 국제금리 상승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17bp가 올라서 8.34% 기록을 하고 있고요. 하이힐드 스프레드도 그 지난주에 비해서 지난주에 비해서 19bp가 올라서 4.01%를 기록해서 4%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할인율을 높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앞으로 모니터링이 좀 필요하고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뭐 펀더멘탈한 요인이라기보다도 수급적인 요인으로 본다면 이 수급적인 요인이 끝나면은 뭐 다시 안정화를 찾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 시장 보시면은 유가가 2.8% 올라서 82.8불 기록하고 있고, 리그 카운트가 4기가 줄어서 525기를 기록했습니다. 구리는 2.4% 하락을 해서 3.8불 기록했고, 천연가스 마이너스 2.1% 하락해서 2.58달러, 그리고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간만에 11.7% 올라서 28.9유로 기록했습니다. 계속 천연가스는 밑에서 많이 빠진 상태에서 등락하는 상황이고요. 그다지 추세가 발생하거나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외환 시장 보면은 달러 인덱스가 0.3% 올라서 102.02를 기록했고요. 달러 원 환율은 주간 기준으로 2.4% 올라서 1303.8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다음 코스피 보시면은요, 코스피의 최근 일주 마이너스 0.2%, 미국에 비해서 하락률은 적었고요. 약보합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12개월 포워드 EPS는 1.0%가 상향 조정됐고요. YTD로 그 코스피가 16.6%, 그리고 12개월 포워드 EPS는 6.1% 상향 조정됐습니다. 8월 4일 기준으로 코스피는 PER 기준으로 11.6배 거래되고 있고, PBR은 0.96배, ROE는 8.2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ROE가 한 달 전까지만 해도 7%대였는데 8%대로 올라선 모습이 좀 인상적이고요. 일주일간 상승률 보면은 우리도 미국 영향을 받아서 테크주들이 빠졌는데, 삼전이 마이너스 3.3%,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6.2%, 하이닉스가 꽤 큰 하락폭을 보였고요. 포스코홀딩스가 시가총액 지금 5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가 마이너스 4.0% 하락했고요. 현대차 기아도 마이너스 2.3, 마이너스 4.3. 그래서 대체적으로 시총 상위주 중에서 하락을 보였는데, 네이버하고 카카오는 상승을 했습니다. 네이버가 5.9%, 카카오가 2.4%
KB금융도 1.8% 이렇게 등락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뭐 지난주 우리나라 시총 상위 종목들 자동차도 그렇고 다 예. 2~3%씩 빠지니까 예. 약간 기분이 싸했는데 예, 미국 시장 빅테크들 빠진 거랑 거의 예. 일맥상통하게 빠졌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크게 전반적으로는 이게 말씀하셨던 이 금리에 좀 영향을 받으면서 예, 전체적으로 환율도 조금 오르고 예. 하이드 스프레드도 좀 오르고 예, 뭐 여러 가지로 단기적으로는 좀 약간 시장 전체가 좀 쉬어가는 느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네요. 예. 이익 측면에서는 LG엔솔이 2.1% 상향 조정됐고요. 그리고 현대차가 마이너스 1.4% 하향 조정, 네이버가 1.6% 상향 조정, 카카오 0.3% 상향 조정, KB금융 0.3% 상향 조정. 실적 발표가 뭐 다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은 다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나오는 이슈에 따라서 실적 추정치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PER로 보면은 삼성전자가 20배, 뭐 하이닉스가 아직 PER은 관측되지 않지만 PBR로 보면은 SK하이닉스가 1.5배, 삼성전자가 1.3배 기록을 하고 있고요. 네이버가 29.3배, 그리고 카카오가 41.9배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현대차, 기아차 4.3배, 3.7배, 그리고 KB금융이 4배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미국 시장에서 기업 관련해서 엔비디아 실적이 8월 23일 날 나오는데 그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쪽에서는 MSCI 8월 정기 리뷰가 8월 11일 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때가 약간 수급 쏠림 관련해서 완화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가장 최근에 삼성증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8월 11일 날 MSCI 8월 정규 리뷰에서 편입 예상 종목하고 편출 예상 종목을 적어놨는데요. 편입 예상 종목은 에코프로, 하나오션, JYP 엔터, 금양, 포스코 DX 이렇게 돼 있고요. 편출 예상 종목은 이마트, CJ,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일진 머티리얼즈를 롯데가 인수하면서 그렇죠. 이름이 바뀐 거죠. 롯데 머티리얼즈로 바뀌었고요. 하나오션은 대우조선해양이 대우조선. 바뀐 이름이고요. 포스코 DX는 포스코 ICT가 바뀐 이름입니다. 포스코 ICT가 이름 바뀐 게 DX예요. 맞습니다. 포스코 DX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게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냥 제가 계속 봐온 입장에서는 정량적인 기준에 부합했다고 하더라도 자기네들 회의를 통해서 또 정성적인 기준을 또 가지고 있어서 주가 등락이 너무 심하다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더 보자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거에 매몰돼서 막 모멘텀 플레이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조금 지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은 펀더멘탈 상관없이 시총이 높아서 MSCI나 FTS에 편입되는 그런 사례에 있어서는 주가가 그 당시에는 반짝했다가 나중에는 다 제자리 찾는 경우가 발생한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특별히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좋은 주식, 탄탄한 주식 위주로 하더라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국내 금리하고 증시 주변 자금 보면요, 국내 금리가 15bp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3.88%를 기록했는데, 국고채 10년물로 3.88%면은 미국하고 이제 한 13bp, 뭐 한 14bp 정도 차이가 나는 상황이고요. 또 3년물은 3.74%, 이것도 한 10bp가 올랐어요. 이게 미국하고 좀 동조화가 돼서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된 것 같아요. 장단기 금리 차도 국채 10년 마이너스 국채 3년 해서 한 14bp 정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기물이 우리도 좀 많이 오른 상황입니다. 증시 주변 자금 보시면 투자자 예탁금 54.9조 원 기록했는데,
주간 기준으로 3.3조 정도 줄었고요. 신용융자는 20.2조 원으로 똑같습니다. 거래소가 10.3조 원, 코스닥이 9.9조 원. 거래대금은 지지난주가 상당히 좀 발라탈한 주간이었기 때문에 그냥 금요일로 보면은 22.1조 원을 기록했고요. 지지난주 금요일에 대비해서는 7.7조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거래소 11조, 코스닥 11.1조 이렇게 비슷하게 거래가 된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미국 시장, 우리 시장 좀 쉬어가는 분위기고 그 트리거가 된 것이 이제 금리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중에 앞으로 전환점이 될 이벤트는 미국에서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우리나라에서는 MSCI 정기 변경, 요 정도가 단기적인 이벤트가 될 거고요. 그걸 이제 기점으로 약간 조정받았던 부분들의 어떤 되돌림 아니면은 색깔의 변화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 한국 시장 그리고 상품 시장까지 이렇게 쭉 보니까 예, 지금은 결국은 유가도 좀 신경 쓰이긴 해요. 예. 82.8불인데 아무래도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 떨어져야 되는데 예. 여기서 좀 더 올라가면 어떡하나 걱정도 되고 그런 걱정 때문에 주식에 지금은 지르기보다는 예. 잠깐 일단은 국채 금리가 10년물 국채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예. 한번 일단 좀 보자. 예, 이런 심리가 좀 강한 게 아닌가. 그리고 또 보니까 지금 S&P 500 기업의 실적 발표가 이제 80% 이상 나왔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항상 실적 모멘텀이 끝나고 나서 작년에도 8월 달에 잭슨홀 밀팅이라고 있었긴 했지만 잭슨홀 밀팅이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거는 또 실적 발표가 끝나고 나서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또 시장이 또 힘없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봤을 때 일단 8월 장은 다음 주에 또 이번 주죠. MSCI 지수편이 여러 가지 이제 좀 변동성이 큰 한 주가 될 것 같으니까요. 이번 주는 좀 수비하는데 약간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채플빈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